안녕하세요. 5분 독서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이 책은 정치적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날카롭게 파헤친 명저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군주론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현실적인 정치 철학의 시초로 평가받습니다. 이탈리아가 여러 소국으로 분열되어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시대, 마키아벨리는 혼란스러운 이탈리아 사회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은 군주가 권력을 유지하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비도덕적인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주론은 1532년 마키아벨리가 피렌체에서 출간한 책으로 당시 이탈리아 반도의 정치적 혼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남부, 중부, 북부로 나뉘어 있었고 특히 북부에는 30여 개의 크고 작은 도시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며 공존했습니다. 이러한 경쟁과 혼란 속에서 이탈리아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면 잔인하고 폭력적인 군주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성악설을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때로는 비도덕적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맹자는 성선설을 믿었으며 인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이와 반대로 혼란스러운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서는 군주가 때로는 냉혹하고 비도덕적인 방법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주론의 첫 번째 주요 주제는 신생군주국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세습 군주국과 신생 군주국을 구분하고 신생 군주국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신생 군주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군주가 잔인하다는 평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군주보다는 두려움을 주는 군주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에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가져야 할 성품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룹니다. 그는 군주가 선하기만 해서는 안 되며 필요에 따라 악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군주는 백성들에게 인심이 좋다는 평판을 받기 위해 재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핵심 주장입니다.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어떻게 새로운 점령지를 다스려야 하는지 또 군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군주는 점령한 지역에 직접 정주하거나 그 지역에 충성스러운 식민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강력한 세력을 진압하고 외세가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또한 군주가 때로는 무서운 존재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변덕스럽고 배신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군주는 백성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군주를 쉽게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백성들에게 좋은 감정을 얻지 못하더라도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두려움만으로 백성을 통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백성들이 군주를 두려워하되 그를 미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군주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면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백성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백성들의 생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군주는 농업, 상업 그리고 기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군주는 백성들이 자신의 토지를 개량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 세금으로 인해 파산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백성들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군주의 권력도 공고해질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백성들에게 축제와 구경거리를 제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군주는 백성들이 자신의 통치 아래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또한 군주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비도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군주가 자신의 신민을 결속시키고 충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잔인하다는 평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군주는 사랑받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필요할 때는 악한 방법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비도덕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에도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군주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비도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그것이 민중의 안정과 자유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단순히 군주에게 권력 유지의 방법을 조언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혼란스러운 이탈리아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현실주의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강력한 군주를 통해 질서와 안정을 이루려는 마키아벨리의 철학적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상주의가 아닌 현실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군주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필요할 때는 냉혹한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군주의 자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군주는 수완이 좋은 사람을 칭찬하고 특정 분야에서 재주가 탁월한 사람을 예우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상업, 농업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안심하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군주는 자기 토지를 개량하는 사람이 그것을 군주에게 뺏길까봐 두려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는 사람이 세금이 너무 많아 파산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군주는 열심히 일해 도시와 국가를 풍족하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어서 격려하는 것은 물론 1년 가운데 적절한 시기에 축제와 구경거리를 베풀어 백성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말한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5분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